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석입니다. 오늘이 9월 29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1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어쨌든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우리 시장 잘 풀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예상한 대로 진행되는 것 같죠.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미국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한 달 정도 꽤나 깊은 조정을 좀 받고 난 뒤에 3거래일 연속해서 역시 탄력적인 반등을 하는, 자, 이 모습은 가만히 보면 꺾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즉 N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초입 단계인 것처럼 보이죠. 비교적 괜찮은 모습이고요.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정을 마무리하고 현재 N자형 형태로 꺾어서 올라가 연말 장세, 잘하면 연말 장세뿐만이 아니라 내년 연초 장세까지도 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다 하는 것.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풀려나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여러 가지 그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특히 시장을 보게 되면 시국과 관련돼서 상당히 중대한 또 의미심장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지난 3월 달부터 현재 8월 말까지 9월 초까지 이어졌던 그런 강세장은, 자,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이끌어주는 일반 개인들의 초유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매우 심리적이고 격정적인 장세, 이른바 센티멘탈 장세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현재 1분기, 4, 4분기, 그 3개월 동안 또는 내년 연초까지 본다면 향후 한 6개월도 되겠죠. 자, 그런 장세는 그런 센티멘탈 장세가 아닌 펀더멘탈 장세,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펀더멘탈 장세가 될 공산이 좀 크다는 판단이 좀 들어요. 네, 그쪽에 초점을 좀 맞춰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일단 실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단순히 뭐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고요. 내년도, 내후년도의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업종별로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주요 종목별로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지 않아도 FN 가이드에서 좋은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 주말에 그동안 계속 매도를 해왔던 투신사, 자산운용사입니다. 자, 그들이 42거래일 동안 계속 매도했던 것을 멈추고, 지난 금요일에 멈추고요. 어제부터 순매수를 했죠. 양이틀 순매수하는 그러한 변화를 보였어요.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약 5조 원 넘게 대규모로 매도하는 와중에도 순매수한 종목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종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잠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약간, 우리 종목이 약간 느린 감이 좀 있죠. 또 전반적으로 또 너무 우량주로 하는 것도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일탈을 좀 해볼 수 있다. 하실 분만 좀 해보자는 입장에서 단타 대상 세 종목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시장 최고 인기주가 천보라는 종목입니다. 천보. 그리고 BTS와 관련돼서 방탄소년단과 관련돼서 현재 관련돼 있다가 알려진 종목 중에서는 LB 세미콘이고요. 자, 그리고 수소차와 관련돼서는 현재 EM 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단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만 해볼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건데, 각기 그 타이밍과 가격이
현재 가격과 관련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제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건데요. 자, 이슈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정보가 뭐 공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내용과 의미 전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것에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정보 서비스를 받아보시려면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가 나가고 있죠. 010-2420-0553 이쪽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직접 전화를 걸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뭐 그런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3거래일 연속 반등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이런 재료가 통했다는 거죠. 그 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잠재되어 있는 대형 호재가 있다 하는 건데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현재 지금 야당 여당이 타협하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었던 제5차 경기 부양책이 대선이 11월 4일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죠.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임에 따라서 그전 유효적절한 타이밍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가시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 미국 증시 상승 배경으로 작용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11월 대선 및 코로나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좀 있기 때문에 현재 본격적인 새로운 강세장이 펼쳐지는 것은 맞지만 지리들도 그렇게 보지만 그 타이밍이 10월 달이 아닌 11월 4일 이후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했던 것보다는 좀 빠르게 시장이 반응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시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투신사, 자산운용사가 지난 주 말까지 42거래일 연속 순매도, 매도 규모가 커요. 그 두 달 동안에 그들이 매도했던 규모가 5조 4천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기관 전체 매도가 12조 2천억 정도, 거의 45% 정도를 투신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매도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특이한 케이스가 된다는 건데요. 주로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들을 매도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및 네이버나 뭐 센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SK 하이닉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그들 종목이 탄력이 나오지 않았던 배경으로 작용됐던 것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기금도 매도를 하죠. 또 금융투자도 매도하죠. 또 외국인도 매도하죠. 그러니 그들 종목이 탄력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거의 일단 중단이 되세요. 일단 시장 자체에서 보더라도 그 점은 아주 중요한 변화가 된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 연기금도 아마 매도가 그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자, 거기까지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시점 최상위 종목들을 매도하는 와중에서도 심지어 현대차를 매도하는 와중에서 그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하고 만도입니다. 현대모비스가 1등입니다. 422억. 아주 크진 않지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잠깐 현대모비스 우리 추천 종목입니다. 단기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3만원 근처, 23만원 근처면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이 그림이 현대모비스 일봉 차트인데요. 동그라미에 음영이 채워진 그러한 그 영역이 매도할 수 있는 적당한 영역이라고 이제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동그라미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비스를 비교적 길게 투자를 하는 자산운용 내지 투신사에서 매수했다는 얘기, 그것도 현대차가 아닌 기아차가 아닌 현대모비스를 매수했다는 얘기는 조금 더 길게 보고 매수한 것이다.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다는 그 모멘텀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장기적 관점에서 전장 파트 내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깔려 있고 그것은 오히려 수소차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과 기대가 현재 그 투신사의 매수를 유발시킨 가장 결정적인 모멘텀이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모비스가 훨씬 더 실적도 안정적이고요.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보다 더 튼실하고 강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수소차와가 또 관련돼 있죠. 네, 현대 모비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요. 내년도하고 2022년도 코로나 이후에 내년도 실적 및 2022년도 실적을 볼 때 일단 업종별로 보면 그 업종별로 좋은 업종은 화학업종 말씀드렸어요. 화학업종, 운수창고, 그리고 유통, 백화점 같은 데죠. 그리고 운수장비는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서비스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그 인터넷 서비스로 보시면 게임 서비스나 인터넷 뭐 네이버나 또는 카카오나 뭐 넷마블이나 이런 쪽에 되겠죠. 다 괜찮아요. 특히 화학이 좋습니다. 또 의학도 나쁘지 않다는 건데 의학은 신약과 결부돼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의학 실적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좋은 것은 삼바한테도 또 셀트리온한테도 좋은데 우리는 삼바를 보고 있으니까 삼바한테는 긍정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주요 종목별 영업이익을 증가율을 따지면 매년 40% 이상씩 좋아질 종목으로서는 SK 하이닉스, SDI, 카카오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 SK는 그 자회사, SK 바이오팜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자체 실적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SK 하이닉스, SDI 30% 이상이 삼바, 또 포스코, 넷마블, 현대차가 들어가요. 모빌스가 들어가요. 모빌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기아차. 자,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20% 이상씩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삼성전자 들어가고요. 삼성전자 더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죠. 2022년 정도가 아니라 2023년, 2025년 정도 돼야 삼성전자의 불꽃 시세를 우리가 구경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 LG화학도 튼실한 거예요. LG화학 탄탄합니다. 그리고 10%는 SK텔레콤, LG전자, LG생건, 물산, KB금융정보인데 우리와 관련된 정보들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죠. 이왕 얘기가 된 김에 LG화학과 관련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LG화학을 갖고 있었던 많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분사와 관련돼서 상당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분사된 이른바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업체가 LG화학에서 빠져나갔다. 따라서 남아있는 LG화학은 별 볼 일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일반 뭡니까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외국인 또는 기관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말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 빠져나간 개념이 아니고요. 자회사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 지배하는 그런 자회사도 평생 데리고 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데리고 살 뿐만 아니라 이익도 교류하고요. 가치도 공유합니다. 이익도 공유하고 가치도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 독립적인 그런 세대주가 됨에 따라서 각각 정상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각각 자기 나름의 현재 성장 동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동력. 현재 그 여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 하는 가령 뭡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자 정보 소재, 또 2차 전지 소재 및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뭐 현재 신약도 관련돼 있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좋은 뉴스가 나왔죠. LG화학에 속해 있는 LG생명과학 그전 그 계열사였던 것이 이제 합병에 대해서 하나의 파트가 됐죠. 여기서 뭡니까? 초고도 비만 치료제가 미국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 호르몬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약 개발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은근히 발휘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거. 자, 그리고 L조합 자체가 뭐 현재 LNC에 빠져나갔다고 해서 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LG화학도 상당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심지어는 LG그룹 관계자, 특히 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LG화학과 LG 에너지솔루션 두 업체를 놨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뭘 선택하겠냐 물어보면 10명 중에 10명이 전부 다 LG화학입니다. LG화학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성장 동력이 나름대로 좀 좋기 때문에 LG화학을 선택합니다. 가령 LG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기는 하지만 향후 10년 후에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LG화학은 10년 후에 살아남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지금도 LG화학은 갖고 계신 분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좋은 타이밍입니다.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LG화학까지 공연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변 증시 환율, 특히 환율은 괜찮네요. 환율이 4원이나 내려갔어요. 1175 이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것이죠. 환율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반 내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뜻이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질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환차익의 기회는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돼서. 자,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도 했지만 그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아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자, 기관이 순매수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3거래 연속 순매수했어요. 기관이. 금융투자가 꽤나 많이 매수했고요. 연기금이 약 1,500 정도, 약간 걸리는데요. 하지만 연기금도 그동안 약 2개월 동안 약 4조 원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도할 분량은 역시 제한적이다. 그렇게 판단. 조금 2, 3조 원 정도 더 매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순증분, 펀드 운영자금의 순증분이 있고 그것에 의한 주식 비중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도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 개선이 거의 눈에 보듯 뻔한 상태라는 것이죠.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아마도 명절 연휴 이후에 10월 달부터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 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로 매수하는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색깔이 센티멘탈 장세가 아닌 펀더멘탈 장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단타 대상, 꼭 단타는 아니지만 단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2차전지 우리 SKC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별도로 단타를 뭔가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첨보 같은 종목을 해도 될 거는 같아요. 잠깐 자막을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요? 첨보인데요. 보고 계신 화면의 하단에 있는 차트 첨보의 차트입니다. 사선 두 개가 오른쪽 위 방향으로 그어져 있죠. 그 범위 내에서 매수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가격으로 본다면 대략 한 17만원 이하, 17만원 이하면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대략 한 20만원 근처, 20만원 근처, 한 19만원 정도부터는 매도 준비를 한다 하는 그런 정도의 윤곽을 잡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 재밌는 것은 이 종목이 우량주이긴 한데 굉장한 인기 종목입니다. 각종 매스컴은 다 타는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도 레포트가 건물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왜냐하면 그만큼 실적 개선 속도가 빠르고요. 또 특장점이 있죠. 이 전기차용 배터리 전액 첨가제, 마법의 가루라고 그래요. 배터리 수명을 증가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첨가제이며 세계 최초 상용화했고 또 현재 당장은 독보적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종목이 인기가 있다 하는 건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요. 또 한 가지는 향후 전해질 내지 전해액이 불필요한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의 전고체 배터리가 빠르면 3년 내, 길면 5년 내에 상용화될 소지가 있고요. 두 번째, 경쟁업체가 등장할 소질이 있습니다. 전해액과 전해질과 관련돼서 그 역량을 갖고 있는 업체로 볼 수 있는 업체가 있죠. 당장 후성 같은 종목도 있고요.
또 솔브레인 같은 종목도 있죠. 솔브레인 후성도 아마 이 부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거기서 그 제품을 같은 제품이나 더 좋은 제품을 내놓을 경우에는 시장을 뺏길 염려가 있죠.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은 독보적이지만 이게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장기간 지속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만 접근하자 하는 뜻이고요. 다음은 더 재미있는 종목은 LBC민콘인데요. 자, 이 종목은 뭡니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BTS, 방탄소년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지분은 자회사를 통해서 갖고 있었던 건데요. 모두 매각을 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이 종목이 그전에 방탄소년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미 각인되어 있다는 그 각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현재 DDI CMOS라고 합니다. CMOS는 이미지 센서, 상거성 이미지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DDI는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고요. 주로 그 LG 디스플레이에 주로 납품을 합니다. 그쪽에 너무 편중돼 있어 그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그런데 이 업체가 최근 그 LG 전자도 마찬가지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중국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가전도 잘 팔린다고 하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공급보다 수요가 갑자기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도 올라가고 해서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실적이 좋아질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근데 목표 가격은 11,000원인지 13,500원인지 영이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건 나쁘고, 굳이 매수한다면 11,000원 근처가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13,500원. 근데 실제로는 그 뭡니까? 그, 어, BTS, 방탄소년단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로서는 넷마블이 있고, DPC라고 하는 고압 변속의, 전자레인지 부품인 고압 변속기를 만든 DPC라는 업체인데요. 실적 대비 주가는 약간 높습니다만 아주 무리한 정도 수준은 아닌데 이왕 얘기가 된 김에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죠. 그 종목이 더 눈에 들어와요. 뭐 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관심만 가져보자 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바로 그 종목입니다. 최근에 매수도 한 조정을 좀 받았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는 날이 10월 15일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 초에 이 종목을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했다가 뭐 매도한 이런 정도의 단타가 뭐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하는 정도로만. 그리고 이거는 뭐 관심만 뭐 잠깐만 뭐 두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뭐 비중을 둔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M 코리아 가끔 말씀드렸던 원래 이 업체는 뭡니까 이 밀링 선반 공작 기계 산업 기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꾸준하게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를 계속 해왔던 업체인데요. 수소차에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해왔죠. 그래서 수소차 충전소를 이미 6개나 지금 뭡니까 그 설립을 했다는 것이죠. 국내 최대입니다. 두 번째가 효성 중공업이고요. 첫 번째가 EM코리아. 수소차에 대한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소차와 관련돼서 에너지와 관련된 또 나름의 역량을 많이 비축해 놓은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가령 이 정도의 업체라면 뭡니까 수소차의 각 부품 중에서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저장 탱크거든요. 저장 탱크나 또는 수소차를 직접 생산하는 에너지 원도 정도 그 기술력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적어도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인 수소차 충전소를 현재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현저한데 실적은 부진합니다. 실적은 부진해요. 이 업체가.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하나솔루션이 지분을 갖고 있다고는 미국의 수소차 업체 니콜라가 사기 문제로 사기성으로 상장되고 투자자를 현혹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받고 그것 때문에 그 회장까지 설립자까지 사유를 하는 등 또 미국 뭐 증권위원회에서 조사까지 나왔죠. 이 부분이 좀 꺼림칙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거나 완화돼야 그때부터 해야 될 것 같고 그거 아니면 적당히 시간 지난 다음에 뭐 보면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된 수소차가 다시 언급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이 종목이 현재 일반 개인들한테는 가장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해서 탄력에 나올 것 같은데 가격은 뭐 그냥 만만해 보입니다. 5,500원 정도는 좋아 보이고요. 목표 가격은 7,500원 정도 그런 정도의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한 가지 단기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편이 된다. 그런 정도.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제가 좀 말씀드려놓고서도 조금 꺼림칙한 것이 제가 단기 이들 종목에 대해서 심도 높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 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거나 비중을 많이 두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이 공개 하루에 한 번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의 장기 트레이딩의 매매 타이밍이나 또 가격이나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제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나머지 부분은 적절히 알아두시거나 아니면 저희 그 현대시연구소 뭡니까 그 유료 서비스에 가입을 하셔서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